안녕하세요. 현생법률가 반려동물 법률상담 사례집 반려동물 학개론의 저자 건국대학교 이진원 교수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링크사업단의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센터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변호사와 교수진들이 상담하는 전문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정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1의 3에서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생명이라는 개념을 더 넣어서 좀 더 그 확장적인 법률 지위를 올리자 이렇게 해서 법적 지위에 대한 얘기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에서 물건, 재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법 일부 개정안에서 그 98조 2의 동물의 법적 지위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 지위를 높이는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소유한 보호자가 그 등록 대상, 그러니까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그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특히 이제 맹견에 대한 부분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무조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등록 대상의 이제 소유자는 그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 또 그리고 유실, 유기에 대해서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 대상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등록을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부여 방법에 따라서 무선 전자 개체 식별 장치 또는 인식표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고요. 동물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반려동물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보호라든지 복지, 그 다음에 등록 대상이 이제 유기 유실됐을 때 빨리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뭐 어떤 질병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외 지역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 지역이라든지 뭐 육지와 연결된 곳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동물 보호 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이제 칩을 삽입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그냥 동물 인식표 여러 가지 이제 뭐 링형도 있고 뭐 꼬리형도 많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꼭 그 외출하실 때는 이 무선 식별 장치 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것들은 하시고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동물병원이라든지 시군구청에서 해줄 수 있고 금액도 비싸지 않고요. 뭐 지원해주는 시군구청도 있습니다. 또한 변경에 대해서는 뭐 소유자가 이사 갔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재발급 변경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동물 등록증이 이제 뭐 분실됐거나 아니면 헐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발급 신청서를 시군구청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동물 등록은 예외 지역을 빼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들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병을 예방하거나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이제 동물병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진료부 등 작성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비치를 하고 진료하거나 검안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서 1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제 금지 사항들도 있겠죠. 금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어떤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면허 효력의 정지가 될 수 있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그리고 처방전을 이제 발급을 요청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 내역서는 이런 그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료 내역서는 이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반려인들은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자가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하고 진료 내역서는 확실히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동물용 의약 외품이 또 있습니다. 구강 청량제, 그리고 이제 세척제, 탈취제, 축사 소독제, 기타 등등 어떤 질병의 어떤 경감과 처치를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물 약국과 병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요. 그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 진료라든지 처방을 받고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약 제품을 이제 잘못 샀을 때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 가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 2 제38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의약 외품에 대해서 그 분쟁의 유형과 해결 기준, 그래서 환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배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부족 수량 부분을 다시 재지급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호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 자가 진료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물론 이거는 이제 진료 처방을 받은 약을 얘기를 할 거고요. 꼭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의약 외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이 대상이 아닌 예방 목적의 동물 약품을 투여하는 행위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 행위.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 진료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런 지금 예외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방 차원의 투약, 인간으로 얘기하면 비타민 정도 먹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